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인돌과 비파용 동검 얘기를 하고 마쳤어요. 근데 비파용 동검과 고인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대구려 건국 계획이 실패했고 그 실패한 건국 계획을 기반으로 만주국을 건국했다가 해체를 했거든요. 근데 만주국은 해체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해체를 해야 돼서 해체를 했으면 그 만주국이 어느 나라로 또는 어느 민족으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만주의 영토 문화를 반드시 분석해서 귀속국을 결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만주국을 해서 해체한다는 것 자체가 몸통인 일본을 해체하지 않고 놔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폭거를 일으키느라고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이 땅 저 땅 나눠 간다라고 해체를 했어. 그렇다면 적어도 만주가 어느 나라로 귀속돼야 되나 또는 어느 집단으로 귀속돼야 하는 영토 문화를 분석을 했어야죠. 그러면 고인돌과 비파용 동검만 분석을 했어도 그게 절대 중국으로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 시간을 마쳤습니다. 결국 만주국 영토를 중국에 귀속시킨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영국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유럽의 열망으로 홍콩을 가졌고 소련은 아이누족의 사할린과 쿠릴 열도, 미국은 류큐국의 오키나와와 해병대 기지를 구축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장악하고 731 부대의 실험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패전국 일본에게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나머지 제도를 차지하는 수혜국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만주를 넘겨준 겁니다. 연합 4개국이 동북아를 재침략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만주 그거를 넘겨받자마자 행정구역 개편 없이 1945년 8월 28일 가오강에게 동배인민정부를 구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가오강이 이 만주가 너무 잘 나가는 땅이니까 일본이 많은 투자를 해서 대륙 정보를 위해서 거기를 군사기지요 또 산업기지로 만들어 놨으니까 가오강이 기고만장하다가 결국은 이제 숙청을 당하고 만주는 동북 3성으로 나누어지면서 일부는 북쪽 지방은 내몽골 자치구로 편입을 시켜서 지금은 만주라는 지명을 없애려고 중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전 세계가 거기를 만추리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만주국 영토를 해체하면서 미국은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본 손을 들어준 진짜 천일공로할 짓을 저지른 겁니다. 자, 중국이 왜 이렇게 만주에 대해서 욕심이 클까요?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만주를 자기 땅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여차한 이유로 붕괴하면 고구려와 대진국 발해는 물론 고조선이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대동강까지 밀고 내려오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이 바로 중국의 영토 공정인데 그 중국의 영토 공정을 분쇄하고 만주와 대마도로 수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누차 강조한 대로 문화영토론에 의한 우리 한민족의 영토를 하루빨리 재정립하는 겁니다. 영통정이라는 이 말은 제가 2014년인가 논문에 처음으로 쓴 용어지만 중국은 목적은 하나예요. 영토공정을 일으켜서 만주를 내 땅으로 만들자. 동북공정을 처음에 동북공정이었죠. 만주를 내 땅으로 만들자. 그래서 저는 영토공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목적은 딱 땅을 내 걸로 만들자는. 아니 역사를 자기네 걸로 하고 문화를 자기네 걸로 해서 뭐 그렇게 큰 득이나 한다고 중국이 그리 광분하겠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영토. 결국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대마도도 돌려받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대마도를 우리한테 돌려주면 홋카이도를 와이누족에게 그리고 오키나와를 비롯한 류큐 제도는 류큐 공화국에 돌려주고 독립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왜? 미국이 사할린 쿠릴 열도를 가졌는데 어떻게 아이누족을 독립시켜줘요? 미국이 오키나와를 1972년까지는 사실 실질적으로 통치를 했었거든요. 해병대 기지를 설치해놓고. 그런데 어떻게 나머지 류큐 제도를 독립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대마도만 딸랑? 대마도는 1868년에 그 정한론 때문에 일본으로 넘어갔고 일본 애들이 강점했고
그리고 홋카이도는 1869년에 메이지 유신 뒤에 판족봉항과 함께 강점했어요. 그리고 홋카이도하고 쿠릴 열도하고 사할린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할린하고 쿠릴 열도를 소련이 갖는 조건에 미국이 오키나와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걸 또 독립을 시켜줘. 그리고 7.4일 부대 그 자료를 모두 가졌는데. 그러니까 홋카이도 그냥 일본이 갖고. 그 홋카이도랑 류큐제도를 독립을 안 시켜주면서 어떻게 대마도만 또 우리한테 반환을 해. 그래서 대마도를 반환 못한 거죠. 그런 얘기들하고 문화영토론에 의해서 대마도의 영토권이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적은 게 바로 여기 있는 대마도의 영토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마도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만주 얘기를 수도 없이 하면서 고구려 건국연대가 217년이면 편안해진다 모든 게 라는 이야기 등을 엮은 게 바로 만주의 영토권입니다. 그리고 그런 학술지가 무거우니까 그런 학술지를 보면 좀 힘들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책들이 바로 소설책 고조선과 대마도의 진실, 일본 왕실의 만행과 음모, 중국이 날조한 동국공정을 깨라 이런 책들이에요. 그리고 대마도의 눈물, 만주의 분노 이런 소설책들입니다. 물론 제가 쓴 책들은 전부 영토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중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라는 게 정말 우리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알 수 있는 그걸 알려드리는 책이니까요. 다만 여기서 환단고기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썼더니 뭐 나보고 환단고기를 뭐 추종하는 그런 저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환단고기를 저는 잃어버린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잃어버린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원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연 선생님이 썼다는데 그게 없어. 그리고 나중에 이유립 선생이 쓴 그 책만 존재하는 바람에 역사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역사 아니에요? 그 책 자체도? 책의 역사 자체도? 그리고 또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밝히기 위해서 개씨 족보를 뒤졌더니 거기에 개연수라는 사람은 없더라. 또 개연수 선생님의 업적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떠드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천도교회도 알아보고 대종교회도 알아보고 어디도 알아보고 어디도 알아봤는데 역시 개연수 라는 사람은 없더라. 그러면 개연수 자체가 날조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징성이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거니까 절대 그런 오해는 마시고요. 저는 3대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오해는 마시고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면서 저희 얘기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그 고조선과 대마도의 진실, 뭐 일본 왕실의 만행과 뭐 중국의 날 동북공정 그 얘기만 있지 환단고기 얘기는 없어요. 다만 매체가 그 모티브가 환단고기가 됐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까지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이렇게 영토공정을 위해서 모든 걸 한 겁니다. 사실은 영토공정은 만주를 중국 영토로 고착하기 위한 중국의 역사과 날조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그 필두가 되는 게 바로 동국공정이죠. 동국공정은 영토공정의 핵심 공정으로 그 기전은 고구려와 대진국 발해가 한족 중국의 제후국 역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1983년 사회과학원,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병관역사 지리지 연구 중심이 설립했어요. 그리고 2002년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2004년에 동국공정사무처가 현재의 중국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모두 중국 역사로 고구려와 대진국 발해 역사도 중국 역사라는 연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4년에 지금 현재 2004년 현재 중국 영토 그러니까 중국 영토라고 표시된 그 땅 안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모든 역사는 중국 역사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쪽이 오면 이만큼은 자기네가 또 땅을 뺏어서 나갈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과거에 이런 땅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졌다가 맞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예를 만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만주는 원래 한민족의 땅이고 청나라가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거다가 맞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건 다 우리 역사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경우예요? 이웃집 땅 중앙에다가 이웃집 담이 없는 이웃집, 나랑 저랑 이웃집이랑 관계가 좋아서 담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이웃집 벽 가까이에다 딱 담을 쌓아놓고 현재 담 안에 있는 땅은 단의 땅이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대로 고구려랑 그 뒤를 이은 대진국 발해 영토의 근본인 만주를 중국 영토로 고착하려는 날조된 발상이죠.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2004년에 고구려사 연구재단을 잽싸게 발족했어요. 참, 되게 발빠른 대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려는 순간
어느 순간 그건 없어지고 고구려사 연구재단인가 뭔가는 어디로 갔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의 대응은 보이지 않고 뜻 있는 일부 학자들만 대응 방법을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길길이 뛰는 거죠.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기억나시겠지만 2002년 7월부터 시작한 동방길금. 뭐 길금은 좋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에 전시된 한국사연표에서 고구려와 대진국 발해를 제외한 연표를 전시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연표를 삭제한 마무리는 이 연표를 삭제한 표지판을 떼버리는 것을 끝이 나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엄중 항의도 못해.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고쳐서 걸어라. 안 그러면 왜? 7월 달에 열린 거를 9월 13일 날 알았거든. 그럼 뭐 2달 동안 볼 사람 다 봤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뭐 난리가 그래봐야 뭐예요? 중국 애들이 한 게 뭐예요? 중국 애들은 자 봐라. 너네 우리랑 같이 주최했지? 고구려랑 발해 역사 우리 거야. 라고 우리 앞에서 동구공정을 실현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그 현장조차 감시 한 번 안 하고 나중에 뉴스에 나오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거는 정말 한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해야 그제서야 길길이 날뛰고 그럼 뭐합니까? 맞을 거 다 맞았는데. 그리고 이제 동국공정을 성공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영청공정들이 주르륵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동국공정을 그 목적 자체가 만주를 중국 영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국공정이 2004년 현재 중국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역사는 중국 역사야. 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역사는 문화, 문화는 역사. 그리고 그 영토에서 이루어진 영토문화는 영토문화와 역사를 향유하던 민족이 그 영토의 주인. 그러니까 만주, 지금 이 안에 있는 역사는 전부 만주 포함이죠. 이 안에 있는 모든 역사는 우리 거야? 그럼 그 안에 있는 거 모두 자기네 문화라는 거야. 그 결국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중국은 하상주 단대공정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라, 상나라, 중나라, 삼국을 역사시대로 만들었던 거라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중화문명 탐험공정을 합니다. 원래 하나라, 상나라, 중나라, 주나라는 자기들 스스로도 선사시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라는 BC 2070년부터 1600년, 상나라는 1600년부터 1046년, 주나라는 1046년부터 BC 256년이라고 연대를 쫙 매기고 1996년 5월 16일 중국에서만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기네가 시간적으로 너무 역사가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중화문명 탐험공정이라 해서 중국 역사에서는 전설의 시대라고 여겼던 사망호제 시대마저 역사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왜? 이 홍산문화, 유한문명 등을 자기네가 하는데 홍산문화가 이제 나오잖아. 홍산에서 문화가 유적이 발굴되고 그래서 중국이 부랴부랴 유한문명론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하상주 단대공정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험공정까지 시작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 한족의 역사를 시간적으로 팽창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늘리기 위한 거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한족 중국의 시공을 팽창하기 위한 공정을 벌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 팽창하는 거예요. 공간을 팽창하기 위한 공정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족의 중국 시공을 팽창하기 위해서 문화공정을 벌입니다. 먼저. 아리랑, 피리, 퉁소, 건무, 윷놀이를 중국 무형문화재로 등재해요. 이 중에서도 물론 다 이 아리랑, 피리, 퉁소, 건무, 윷놀이 다 우리 문화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도 윷놀이는 특히 중요한 우리 문화예요. 왜? 이게 고조선 문화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고조선의 대단군을 비롯한 세 단군을 보좌하기 위해서 각각의 단군 밑에 둔 오가를 상징하는 놀이가 바로 도가, 개가, 소가, 말가, 신가입니다. 이게 독의 윤모 거리예요. 신가가 거리예요. 그래서 고조선은 5가를 두고 전국을 동서남북 중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5 국무대신이
전국의 5부를 나눠 다스리는 장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가가 5가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군 대원수가 되고 가운데 기타 4개는 전후 좌우의 대원수가 되어 출전한 것을 기념하는 놀이가 바로 고조선의 윷놀이입니다. 여러분 윷놀이 말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도개걸윷모 도개걸 딱 걸이 중간입니다. 거울이 한가운데 딱 도개걸 모걸을 치면 딱 걸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가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신가가 중부를 다스리는 거고 신가가 5개로 나는 지방장관 중에서 가운데를 다스리는 거고 군부대신에서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아리랑 피리 퉁소 건무 윷놀이를 전부 중국 지금 현재 만주에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소위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동포들이 아리랑 피리 퉁소 건무 윷놀이 다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2004년 현재 우리 중국이라고 표시된 데 있는 거 다 우리 역사고 다 우리 문화니까 그것도 우리 거야. 그래서 자기네 무형문화재로 뭐 흑룡강성 무형문화재 뭐 중국 무형문화재 막 등록을 합니다. 아리랑을 등록했을 때 우리는 난리 났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야.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록해놓고 뭐 우리가 언제 그랬냐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 역사 뭐 절대 못 지켜요. 문화를 못 지키면 역사를 못 지키는 거고 역사를 못 지키면 문화를 못 지키는 거고 문화와 역사를 못 지키면 바로 영토를 못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궁정까지 벌여요. 최근에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 해서 그 시비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딱 세우는가 하면 근대 간도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역사를 중국화시키는 뿐만 아니라 이제 차오파이라는 그 중국 절인 채소를 갖다가 김치의 원조라고 그래갖고 지금 전 세계에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쭉 드렸던 얘기들이에요. 왜? 이거야말로 막아야 되는 일들이니까. 그리고 중국의 영토 공정이 3번째로는 공간적으로 한족 중국의 문화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요한문명론이에요. 중국이 자랑하는 중원과는 확연하게 다른 문화로 그 중심은 홍산문화입니다. 홍산문화로는 요령성 적봉시에 있는 홍산을 중심으로 기원전 4500에서 3000년경에 만개했어요. 3500년에서 3000년에 만개했다는 분들도 계세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기원전 4500년, 3000년 그때 만개했는데 이게 우리 선조들의 문화로 요한문명론의 꽃입니다. 1906년 일본 인류학자 겸 고고학자인 도리류조가 적봉일대 이걸 발굴하러 간 게 아니라 적봉일대 지표조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신석기 유적 중에서 돌로 쌓은 적석총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홍산문화 적석총 유적으로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만 발견되는 무덤 형태예요. 절대 나나 넘어 중국 중원 쪽에서는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무덤 형태는 물론 후일 번조선의 영역이며 번조선 수도로 추정되는 적봉이 중심이라는 것만 보아도 우리 선조들의 나라입니다. 선조들의 나라가 여기 세워졌던 거예요. 자, 지금 홍산무적이 발견되는 곳이 여기 적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있지만 적봉에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적봉은 제가 지난번에 번조선, 막조선, 진조선 이 지도에서 표기하자면 여기가 됩니다. 번조선에 되는 거예요. 여기쯤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선조들의 그 나라다. 우리 선조들이 세웠던 나라다. 나라라기보다는 이때 그 문화나 모든 걸로 유물이나 모든 걸로 봐서 나라까지는 안 가고 고대 국가라기로는 조금 부족한 뭐 부족사회, 시족사회는 넘어섰던 것 같아요. 잠깐 그 유물들을 보면 그런 적봉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거니까 그리고 그게 나중에 고조선이 됐다는 그 이론이 타당하죠. 그런데 홍산문화 중에서 제일 그 많이 알려진 게 바로 능원우화량 유적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것이 나왔기도 하지만 1981년 윤영성 일제 지표조사 기간 여기 일본 제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제히 한다는 뜻입니다. 윤영성 지표조사 기간에 능원시 능북진 묘촌에서 발견돼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화랑 유적에서 가장 먼저 발굴된 게 제1점의 여신묘라는 거예요.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전설의 사망오제 시대의 사망오제도 전부 남자입니다. 여자가 왕이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재빠르게 여신상을 또 세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여신묘가 거기 있다는 것은 이게 모계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적속충이 몇십 녀가 소재하고 있는 구릉의 정상 부분에 그 적속충이 군집해 있는데 뭐 하나가 단일 적속충을 구성하고 있는 것부터 두 개가 연축된 거, 또 여러 개가 연축된 적속충 등 그 모양은 다양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돌호미, 돌대패, 석도, 돌칼 등의 타제, 마제 석기랑 석기 같은 농기구, 그리고 생활용품, 또 돼지머리용 옥장식과 석족, 골족, 창 등 수렵공부, 그리고 사슴, 노루 등의 동물 골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홍산문화유적에서 비치 등의 석재로 동물 등의 형태로 조각한 장식품이 많이 출토되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들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통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돼지, 호랑이, 새 외에도 용이 새긴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홍산문화에서. 근데 중국 애들이 용이라면 환장하잖아요. 물론 우리도 뭐 이거 용 골룡포 이래갖고 용을 그 최고 임금의 저기로 했지만 중국 애들 특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중국이 이게 자기네 용 숭배 사상이랑 연결되는 거다. 그래갖고 좀 웃기는 얘기지만 아까 제가 돼지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돼지는 왜냐면 지금이나 그때나 이 돼지가 그 가축을 집에서 키워서 이게 먹는데 식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친하게 지냈어요. 돼지랑. 그래서 이쪽 홍산문화에는 돼지를 같이 묻은 그런 무덤도 나와요. 순장에 저승에 가서도 돼지 많이 먹고 잘 살아라 이 소리죠. 그런데 중국의 학자들이 나중에 얼마나 웃겼냐면 중국이 이 용이 거기서 나온 용이 중국의 용 사상과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누가 봐도 돼지상인데 그걸 용상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용이냐, 돼지지, 집안에서 키우던 가축이지. 하여간 뭐는 왜곡 못하겠어요, 중국이. 어차피 이렇게 유아량유족은 중국의 문제는 이제 그 유아량유족이 많이 나왔는데 이 유아량유족에 대해서 중국의 연구자들이 유아문명론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유적, 즉 유아문명론의 요점은 기원전 3세기 요소 지역의 홍산문화가 이미 문명 단계에 들었던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명 단계에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유아문명론은 중원이랑은 별개다. 그래서 별개의 문화권 같다라고 중국에도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국이 그걸 왜 인정했겠어요? 바로 홍산에서 그리 멀진 않아요. 하남성이니까 허난성이죠. 그 허난성과 산시성에 주로 분포하면서 동으로 1000km 또 남북으로 1000km에 이르는 그런 허난성 맨지연 양사회에서 발견된 앙소문화를 홍산문화랑 연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화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학자들은 자, 이 홍산문화가 이게 앙소문화랑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같이 연관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명인 거야. 라고 연결을 해요. 왜? 그렇게 연결을 해야 홍산문화를 중국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어랑 지역, 즉 윤영 지역에서 이 뉴어랑 지역은 빗살무늬 토기, 돌무덤, 비파형 동건물이 발견돼서 동이족이 근거지로 비정되던 곳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번조선 영역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중국이 그런 거 아랑곳 안 하고 앙소문화랑 연결해서 홍산문화를 어떻게든지 중국 문화로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요하문명론입니다. 이렇게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영통우주에 허사있는 것을 규명하는 방법은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고구려와 대진국 발해, 특히 고구려가 한족 중국의 제후국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대진국 발해는 고구려 뒤를 이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엄연히 독립연호를 사용한 황제국이므로 한족 중국의 제후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영락이라는 이야기를 쓴 거 보면 고구려도 연호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연호를 쓰는 게 그때 추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썼던 것 같은데 대진국 발해는 분명히 연호를 썼습니다. 발해고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장했습니다. 고구려 공대를 기원전 217년으로 만들기만 하면
간단하다. 왜? 한나라는 여기 고구려가 여기 자리 잡고 있으니까 108년경에 고구려의 영역이 거기 고구려 세우기 자체를 의문에서 하는 거야. 의연에 세우고 이미 부여는 뭐 여기 시라무랭강 유역에 여기는 기원전 189년에 유류왕 2년에 점령을 했고 그리고 158년에 서해와 일대하고 흑룡강 여기를 다 갖고 있는 흑룡강까지 갖고 있는 부여를 저기 속국으로 만들었으니까 108년에 당연히 여기로 온 거다. 그래서 이 김종서 박사가 진봉군, 임등군, 낙랑군, 현동군이라고 그린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립이 되면 고구려가 한나라의 동지를 막은 건데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제후국이냐. 아니 주군의 나라 맹주국의 주군이 동쪽으로 가겠다는데 그거를 막아서 그건 제후국이 아니죠. 그럼 맞짱 뜨자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한나라 스스로 자기들이 맹주임을 포기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도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 고구려가 한나라를 막아선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 그럼 한무제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번주손 다 쳐버렸는데 니네 같은 거 못 치냐? 라고 그래서 생각했으면 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들어갔어. 그럼 결국 뭐예요? 고구려를 두려워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게 제가 그냥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대능하고 여기가 요합니다. 고대 국가는 흔히 이 강을 중심으로 그 경계를 잘 정해요. 그렇죠? 고대 국가 이렇게 보세요. 그럼 강을 중심으로 경계를 잘 정합니다. 대능하에 막혀서 못 넘은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갔어. 진봉군이. 여기 의무료사나 의연이 아까 여기가 고구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라무랭강 요렇게라고 했잖아요. 요렇게. 부여는 서해와에서 저기 흑룡강까지고. 그 요렇게가 대충 고구려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갖고 요것만 나가면 한 발만 더 디디면 이제 고구려야. 그러니까 겁나서 못 간 거지. 고구려가 두려워서 못 갔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소설가니까 소설 쓴다 그러실지 몰라도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그게 틀리나 맞나. 어쨌든 간에 중국이 이렇게 없는 사실도 막 날조를 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홍산문화 이게 항소문화랑 연결된 거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히게 돼요. 그리고 사망오제 이거 전설 아니야. 역사야. 그래서 막 연표를 지금 만들고 있어. 하상주 세나라 이건 100% 역사야. 선사시대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연표를 만들었어요 벌써.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도 딱 요것만 밝히면 되는데 그러면 이 고구려랑 대진국 발해가 중국 역사가 아니라는 게 딱 밝혀져서 동국공정을 깨고 그리고 우리 그 만주에 대한 우리 고유의 문화의 보편적 상속성을 주장하면서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영토여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왜? 자신들이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주장한 게 굉장한 업적과 명성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야. 그 깨지는 게. 그런데 과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무엇이 나라와 민족과 후손을 위한 길인가 심사숙고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중국의 동국공정에 점점 기승을 부리는 이때 우리가 입만 닫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민족성을 통해서 보는 영토공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